같이 술 한잔 할까요? 안녕하세요, 주디입니다. 오늘은 조금은 다른 분위기에서 진행을 해보고자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. 제가 그래도 오랜 기간 인사팀에서 근무를 하면서 직원들 고충을 상담해드릴 기회들이 많았어요. 그래서 제 유튜브 콘텐츠에도 좀 공통의 고민들을 같이 나누는 콘텐츠를 해보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. 사실 조금 부끄러운데요. 오늘은 주디 언니가 하는 그런 고민들을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오늘은 좀 가볍게 맥주를 마시려고 하거든요. 따르도록 하겠습니다. 짠! 촬영 접을까? 그래서 첫 번째 주제로 워킹맘들이라면 한 번쯤은 꼭 고민을 해봤을 고민들을 들고 왔습니다. 저도 일과 육아를 겪어오면서 그 당시 제가 했던 고민들과 또 현재 제가 하고 있는 고민들을 같이 얘기해보면서 수다 떨듯이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. 언제 이렇게 또 비었죠? 잠깐만 채우고 오겠습니다. 근데 진짜 유튜브라는 이런 채널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제가 언제 이렇게 술을 마시면서 이렇게 촬영을 해보겠어요. 여러분은 맥주 좋아하세요? 저는 30대 초반까지는 맥주를 무슨 맛으로 마시지? 라는 생각이 좀 강했거든요. 제가 이렇게 탄산감이 있는 음료를 잘 못 마시기도 했었고, 그런데 한 30대 중반 정도 되면서 맥주의 맛을 알게 됐어요. 이제 일 야근하고 딱 이렇게 마시는 맥주 한 잔. 생맥이면 더 좋고요. 그런 딱 한 잔을 딱 마셨을 때 그 하루가 뭔가 보상받는 그런 느낌? 다들 겪어보셨나요? 고민 상담이고 뭐고 그냥 같이 술 한잔 할까요? 다른 날 찍을까요? 정신을 차리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고민 상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고민 주제를 읽어드릴게요. 1년 육아휴직 후에 복직을 앞두고 있습니다. 복직을 하자니 이제 막 돌이 지난 아이가 너무 눈에 밟히고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한데 회사를 그만두자니 이렇게 나도 경력 단절이 되는 건가 싶고요. 1년 육아휴직 후에 복직하자니 다시 잘할 수 있을까 자신감도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.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저도 같은 고민을 했었고 그 당시 제가 했던 고민이기도 해요. 그리고 워킹맘이라면 한 번쯤은 꼭 해볼 수밖에 없는 고민이기도 하고요. 그런데 정답은 없어요. 개인이 처한 상황이 다르고 또 주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든지 또 아이의 성향이나 기질에 따라 또 고려해야 되는 그런 측면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본인이 처한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워킹맘인 것 같아요.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제 의견은 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. 바야흐로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. 저도 복직을 하려면 아이를 어딘가에는 맡겼어야 하는데 친정이나 시댁에는 맡길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. 그런데 한 번도 본 적 없는 시터를 고용해서 아이를 맡기자니 사실 우리 엄마들 불안한 마음이 크잖아요. 그리고 저는 모성애가 굉장히 그때 강했어서 또 너무 어린 나이에 아이를 낳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 정말 아이가 제 눈앞에 안 보이면 정말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. 그래서 이 가까운 동네 앞에 아이를 뭐 누군가한테 맡기고 앞에 카페를 가는 일도 저에게는 너무 어려운 일이었답니다.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그때 정말 감사하게도 그리고 또 죄송스럽게도 저희 친부모님께서 강원도에 사시거든요. 근데 두 분의 일은 다 제쳐두시고 이제 서울로 올라와 주셨어요.
그래서 9개월 정도 저희 엄마랑 아버지가 아이를 봐주셨는데요. 전 덕분에 그래도 일에 집중을 할 수 있었죠. 그런데 저희 엄마가 허리가 이제 점점 고장이 나기 시작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생각을 좀 바꾸게 됐어요. 아,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엄마, 아빠를 힘들게 할 수는 없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정중히 이제 내려가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시터 이모님을 이제 고용을 하게 됩니다. 근데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남편복보다 중요한 게 시터복이라고 하잖아요. 워킹맘들한테는 아시죠? 근데 저는 되게 운이 좋게도 그 당시에 처음 아이를 봐주셨던 시터 이모님께서 지금 현재까지 봐주고 계시거든요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건 진짜 엄마라면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해요. 그런데 복직해서 펼쳐질 상황들을 아직 겪어보지 않았잖아요. 누군가가 좀 아이를 돌봐주실 수 있는 상황이 조금이라도 된다면 저는 복직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분명히 지나고 나면 아, 그때 복직하길 너무 잘했다.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. 복직을 하고 나서 다들 회사 사정이나 또 처해진 상황들이 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복직을 해보고 결정하는 거죠.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만약에 회사를 이제 그만두는 쪽으로 좀 생각이 기우신 분들이라면 본인이 쌓아온 경력과 보유한 역량과 연계해서 좀 활용해 볼 수 있는 나의 경력을 조금은 유연한 시간으로 활용해 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고민해 보시고 찾아보셔서 어떻게든 경력이 좀 끊기지 않게 준비해 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. 사실 당장 이 피덩이 같은 아이를 집에 두고 회사를 나간다는 게 정말 쉽지는 않을 거예요. 저도 복직해서 쉬는 시간에 화장실 가서 많이 울기도 했고, 아이가 아픈 날에는 갑자기 또 반차를 써야 되는 경우들도 있었고, 회사 눈치 보면서 안 좋은 상황들이 많았었는데, 버텨내셔야 합니다. 생각보다 우리 아이들이 부모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해요. 갓난 아이가 됐든, 뭐 3살이 됐든 5살이 됐든, 부모가 걱정하는 것보다 우리 아이들 더 강합니다. 그리고 나중에는 일하는 엄마들을 더 이 아이들이 이해해주고 또 그런 엄마를 보면서 아이가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깨우치는 것 같아요. 그러니 우리 버티자고요. 할 수 있습니다.